결혼을 하고 한 1년간 서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녁을 한 끼도 못 먹었더라고요. 365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가? 우리가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함께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가정은 어떤 모습이고 그 가정 생활을 과연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의 삶이 회사를 위해서 돌아간다라는 걸 좀 깨달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게 아니고 우리 둘이 행복한 삶,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만들어 가자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선택지가 많이 없었어서 뭐 사무실을 개업할까? 아니면 회사를 옮길까?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아예 그냥 삶을 바꿔버리고 싶더라고요. 그 전에 삶에서 조금 변형을 준다고 삶이 바뀔 것 같지 않아서 아예 바꾸려면 그러면 어떤 직업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돈을 벌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자연의 흐름에 맞춰서 자연의 시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농부였고 농부가 해가 뜨면 일을 하고 이제 해가 지면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가정 생활도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막연하게 그래서 농부를 선택했었어요. 그냥 회사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을 하고 뭐 남편도 그랬고요. 근데 그 모든 일련의 성과들이나 일들이 결국 뭐 이지연이나 한승욱의 이름으로 결실을 맺는 게 아니고 회사의 이름으로 남게 되거나 아니면 저의 상사의 이름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냥 뭐 시스템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소모되는 느낌이 들고 점점 회의감에 빠지더라고요. 너무 나의 열정과 나의 20대 가장 젊은 시간 가장 젊고 똑똑하고 힘낼 수 있는 에너지들을 회사를 위해서 투여하는 게 내가 행복한가? 그게 행복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 에너지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쓰는 방법들을 계속 생각했었어요. 지지가 되게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많은 어르신들, 뭐 부모님들, 시부모님 그리고 뭐 선배, 후배, 친구들까지도 사실 좀 부정적이었어요. 좀 아깝다라는 표현들. 우리 커리어를 여기서 끝내는 게 너무 아쉬워, 아까워. 10년만 더 하지. 뭐 농촌은 50세에 가도 늦지 않아, 60세에 가도 늦지 않아.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 남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거나 그 자극을 받지 않는 성격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좀 절실함, 절박함이 있어서 그런 말들이 저희한테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저희가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말하신 게 걱정이 되지 않도록 더 잘 보여드리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왔던 것 같아요. 니네 지금 딱 바로 승진하는 시기인데 왜 내려가냐? 지금 가면 사실 연봉이 천 단위가 바뀌는 그 바로 엄청난 스텝업을 하는 단계 한 달 전이었거든요. 한 달 전에 저희가 사표를 냈던 거라서 그때 왜 그러느냐 하고 이제 막 남편 같은 경우에 회사 막 임원진들이 막 와가지고 다 제발 그만두지 말라고 막 회유를 하기도 하고 사표 수리를 막 3개월간 미루기도 하고 그랬었고 그리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 자식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뭐 직장 가서 남편 만나 서울에서 잘 자리 잡은 줄 알았는데 이제 아빠 고향이 괴산이다 보니까 네가 왜 이 시골로 들어오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뭐 시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믿으려고 하질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 3년간은 아예 다른 분들한테 저희 그냥 회사 다닌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저희가 들어올 때 그래도 응원해 주셨던 건 이제 우리 엄마인데,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무슨 계획이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사실 설득이 안 되셨었는데 그럼 그런 게 다 아니고 사실은요 제가 서울에 있으면은 불행하게 인생을 살 것 같아요. 내가 엄마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여기 들어오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엄마는 마음을 돌리셔서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아빠도 이해시키려고 노력해 주시고 그랬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을 딱 왔을 때 처음에는 되게 소문이 많았어요. 저희에 대해 이제 모르시니까 뭐 쟤네가 뭐 회사에 잘려서 왔네, 뭐가 사업이 망해서 왔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우선은 소문은 소문이더라도 이제 1대1로 만나 뵈면은 처음에는 막 돌아가라고 그러시다가 딱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망해. 여기 표고버섯으로 처음 시작했으니까 표고버섯 농사 지으면 망해. 표고는 이제 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서울로 빨리 돌아가. 이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끈질기게 계속 쫓아다니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분들 자녀들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들, 딸처럼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셨었어요. 막 저희가 하우스에서 이게 버섯이 이게 잘못된지 잘 된 건지도 모를 때 막 저희가 전화 걸면 달려와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이게 왜 그런 거다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너무 좀 사랑받으면서 농사 배웠죠, 뭐. 자식처럼. 우선 농부가 아니었던 사람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원래 농사를 지어왔던 친구들이나 어르신들이 보지 못했던 농부의 매력, 그리고 농부의 가치.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까지 땅을 돌보는지 몰랐죠. 제가 그냥 사 먹을 때는. 근데 농부가 돼 보니 농부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무 많은 철학과 가치들, 사랑을 투여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연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를 보여주고 농업을 보여줄 때 자꾸 농산물로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가치들을 좀 문화적으로 아니면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농부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농업의 영역을 이제 농산물을 뭐 납품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기획이나 아니면은 뭐 디자인의 분야까지 확장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특별히 괴산에서 제가 괴산 농부로서 하게 되다 보니까 괴산은 또 유기농업 군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유기농업 군이다 보니까 그런 유기농과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또 아이들이나 어른들한테 이야기로 아니면은 뭐 어떤 아름다운 프로그램으로 접할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 그렇게 좀 저희가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농업에 대한 다양한 확장성을 보여드리는 걸로 비즈니스를 또 하게 되고 있고요. 수익이 어느 부분에서 나냐면 우선은 저희가 농업을 주제로 이제 문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플랫폼을 비워둘 수가 없어서 카페라는 거를 이제 경제적 도구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뭐 너무 감사하게도 그 카페의 컨셉을 잘 이해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우선 저 카페 겸 플랫폼 공간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가 전부 다 저쪽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올해 들어서 저희가 또 하나 확장된 거는 이 농업이라는 걸 좀 아름다운 공간으로 인식 전환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밭을 정원처럼 꾸미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단순히 예쁘게 심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서로 심겨짐으로써 건강하게 자라는 그 동반 식물들이 있어요. 동반 작물을 저희가 3년간 이제 여기다가 실험 밭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동반 작물끼리 섞어 심기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뭐 비료나 뭐 농약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맛있는데 건강해지는 자연도 오히려 순환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제 그게 경관적으로도 아름답게 하는 거를 저희가 디자인 모듈을 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농촌에선 수요가 없는데 도시에서 이제 그거를 알아봐 주시고 도시의 유휴 공간이나 어떤 공간에 이 판가든을 도시 안에 집어넣어 달라는 요즘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게 설계적으로 좀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농업에서 활동을 하거나 하는 이런 교육적인 일들로 교육이나 컨설팅으로 저희가 충분히 비즈니스가 또 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벌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벌린 적은 없는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뭔가 보여주고 싶은 일이 하나 생겼을 때 그걸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이 자꾸 다른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 일들이 때로는 그러니까 이 농부를 주인공 시켜주고 싶었는데 때로는 이 농부를 잘 보여주는 일이 포럼을 만드는 일이었고 때로는 저 농업을 잘 보여주는 일이 굿즈를 만드는 일이었고 때로는 이거에 대해서 농부의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또 책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농업과 농부를 전달하고 싶다 보니까 그 전달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제 뻗어나간 거지 저희가 뭐 이 분야도 해보고 싶다 저 분야도 해보고 싶다는 사실 아니었어요. 저희가 계속 생각하는 거는 농부와 농업을 잘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게 되게 멋있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거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했더니 자꾸 확장된 것 같아요. 오, 힘의 원동력은 우선 개인적으로는 너무 제가 재밌고요. 이 일이 너무 행복하고 근데 요즘 느끼는 거는 그냥 내가 너무 재밌어서 내가 행복해서 한 일인데 자꾸 옆에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인 의미를 막 옆에서 부여를 해주시니까 저는 사실 어리둥절했거든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을 일인가? 아, 그럼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는걸? 이제 이런 동기들이 조금씩 생기고 사실 너무 지칠 때도 있어요. 막 하다가 막 진짜 다 갑자기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저를 계속 달리게 하는 님은 사실 제 양옆에 친구들이 붙들고 제가 못 주저앉게 저를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저는 막 땅에서 발을 떼고 싶은데 그 친구들이 붙들고 아니야 이때는 누나 우리가 같이 가줄게 이러면서 저를 붙들고 달려가지고 얘들아 나 그만 쉬고 싶어 이제 그만 농사만 짓고 싶어 할 때도 아니야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누나밖에 없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도와줄게 하면서 자꾸 함께 해주는 그런 동료들 그리고 이제는 사실 옆에서 이렇게 농업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로컬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들 아니면은 청년 대표들 이 친구들이 함께 서로에게 너무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원래 그때는 힘든 거야. 아, 지연 대표 그때는 너무 나도 힘들었어. 그때는 원래 그래. 근데 그거만 하나만 넘어서면은 또 이런 경험이 있어. 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다독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뭐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는 항상 신경 쓰이는 거는 수익. 왜냐면 이제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 월급만 챙겨주면 사실 어려움 없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 한 번도 안 밀리고 줄 수 있게 하는 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밀렸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스트레스로, 그러니까 부담감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가끔 이 로컬에서 활동을 하고 뭔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활동을 하잖아요, 로컬러들은. 근데 이 의미와 가치를 되게 의미 없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사실 타격감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게 큰돈이 벌려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그 의미 부여로다가 더 열심히 활동하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깨부수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이해하고 싶지 않다고 아예 벽을 치는 분들을 만날 때 좀 어려움을 느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에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옳다고 하는 가치를 심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로컬러들이 활동할 때는 원래 있던 분야를 가지고 활동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분야를 좀 결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분야에 없던 일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간다던가 그러니까 자꾸 기존에 없던 걸 도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전문성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아니면은 뭐 쉽게 뭐 국가 사업을 받을 때도 국가 사업은 이제 카테고리가 정해져서 나오니까 어느 카테고리에도 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활동들이. 예,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내는 게 참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뭐 나머지들은 사실 뭐 친구들이랑 맨날 싸우고 함께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오히려 좀 즐거움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래 대표가 정말 하기 싫거든요. 대표랑 잘 안 맞는 성격이고 대표를 잘 할 수 있는 뭐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대표가 대표가 어려운 게 그냥 그 무게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대표라는 이름을 단 순간부터 정말 저한테 그 꽂혀 있는 그게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걸 빼지 못한 그 도깨비처럼 이게 가슴에 칼이 꽂혔는데 뽑지를 못하잖아요. 뽑지 못하는 칼이 꽂혀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하는 일인데 또 제가 좀 잘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도와주는 친구들 옆에 찡찡대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담감이 너무 큰데도. 네. 그러니까 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은 진짜 돈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본인이 하시는 그 사업조차도 본인에게 즐거움이 가장 크신 분들인 것 같거든요. 이제 저도 그렇고. 이 즐거움이 큰데 그 똑같이 사는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뭐가 스파크가 터지냐면 너랑 나랑 요거 해보면 되게 재밌겠는데? 그 순간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공감되는 그 즐거움이 공유되면서 즐거움이 공유하다 보니까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근데 또 이분들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실행하거든요. 그래서 협업의 어떤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올 땐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시골, 농촌을 생각했을 때 도시에 벗어나고 싶은 분들 많이 오셨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좀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농부가 돼야지만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도 그렇고 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이 내려왔던 그런 청년 농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선배 농부들이 개척하지 않으신 농업의 길이나 아니면은 그냥 이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농업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발견할 수 있었고 이제 그래서 중간에서 저희가 성장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똑같은 마음으로 왔는데 여기서 또 혼자였다면 못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진 많은 친구들이 합쳐지면서 그 생각들이 모여져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괴산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 게 괴산은 농촌이잖아요. 특히 아주 옛날부터 뭐가 이렇게 유명해졌었거나 사람이 많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여기는 농사를 짓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농사 집단, 농촌이었어요. 그런데 농업을 가지고 방송을 만들고 싶은 친구가 들어오고 농업을 가지고 굿즈를 만들고 싶은 친구, 농업을 가지고 책을 쓰고 싶은 친구들, 이렇게 다양한 농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곳에서 이 평생 살아온 어르신들도 그거를 즐기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못 즐기셔서가 아니라 그걸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 괴산이 그래서 음악회도 생기고 낭독회도 생기고 책 플리마켓도 생기고 작은 책방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 농민들이나 여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자기 농촌을 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거리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풍성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로컬이
우리나라 지도 표시된 구역을 이제 뛰어넘는 로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컬을 칭하는 게 예전에는 그냥 충청북도에 있는 충청북도 로컬, 전라도 로컬 이렇게 있었다면 그게 아니고 뭔가의 삶의 방향성을 기준을 잡아서 본인의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저 로컬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뭐 우리 모아농의 경우에는 농업에서 시작했고 이 시골 괴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희는 괴산을 좀 뛰어넘는 농업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농부 되게 멋있어, 농부 좀 알아주세요 라고 소리쳤거든요. 그래서 농부 아닌 사람들한테 자꾸 이제 확성기 되고 말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랑 나랑 구분을 하지 말자. 모든 사람이 농부가 되게 해주자. 저분들이 주부라도 회사원이라도 그 자리에서 농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제시해주자. 그래서 모두가 농부적 삶을 살 수 있게 하면 농부의 가치는 저절로 올라가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농부가 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회사가 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그냥 사실 요즘 뭐 지방 소멸, 지역 소멸 이야기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자꾸 뭐 청년이 없다 지역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오히려 너무 기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재밌게 살고 싶은 친구들은 지역으로 향하고 있어요. 저희가 맨날 그걸 목도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저희에게 오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국민분들이 다른 뭔가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로컬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되게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되게 기대되거든요. 너무 재미나게 살고 있는 지금 저희 30대 로컬 크리에이터들, 40대 로컬 크리에이터들, 이들의 경험이 쌓이고 이들의 어떤 네트워크가 점점 견고해지면서 더 재미난 일들이 막 5년 뒤에, 10년 뒤에 벌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서 기대해달라는 말씀을 되게 해드리고 싶어요. 뭐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너무 재미있게 성장하고 있다. 되게 바뀌고 있는 시점에 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